TBS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렘데시비르, 그리고 덱사메타손,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의 레케노라주가 언급되고 있고 경구용 치료제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 하면 떠오르는 약이 있죠. 타미플루입니다. 타미플루는 A형 독감, B형 독감, 신종플루까지 모든 독감, 다시 말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19는 타미플루 같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느 부분을 약으로 타격해야 하는지 그 약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타미플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에 들어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세포 안에서 증식하고 나서 그 세포를 파괴하고 다른 세포로 들어가는 과정을 반복하며 세를 불립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가 세포를 파괴하고 나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타미플루는 이 단백질을 목표로 타격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정확히 어디를 노려야 할지, 즉 치명적 약점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렘데시비르, 다른 하나는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중증으로 갈 가능성과 사망률을 낮춰주고 덱사메타손은 우리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걸 완화해 폐를 비롯한 장기 손상을 덜어줍니다. 그러나 두 치료제 모두 정확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코로나19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비교했는데 바이러스 양과 치명률 모두 렘데시비르의 투여 여부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만 겨냥하는 치료제가 아니다 보니 단점도 있습니다. 렘데시비르가 아마도 상당한 독성 부작용을 보일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표 지점을 정확히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도 충분하지 않다. 덱사메타존이 가진 한계는 본인의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진균 감염 빈도를 좀 올리는 그런 측면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치료제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있죠. 몸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항체를 합성해 만든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입니다. 현재 60살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임상 3상에서는 중증 환자 발생률을 70% 이상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레키로나주의 단점은 가격입니다. 한 명 사용하는 비용이 80만 원, 100만 원 정도 드는 걸 알고 있어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무상으로 다 이제 공급을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게 정말 적합한 사람한테만 쓰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확대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또 주사제다 보니 투여할 때 반드시 의료진이 필요한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러다 보니 타미플루처럼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의료진도 필요하지 않은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최근 활발합니다. 가장 빨리 시중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건 머크와 화이자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인데요. 특히 머크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는 미국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해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머크와 화이자 치료제 모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전문가들은 효과를 예단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머크의 치료제는 지금 쓰이고 있는 효과가 미심쩍은 렘데시비르와 기전이 같습니다. 화이자에서 개발 중인 것 역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였다가 효과가 없다고 결론난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와 기전이 같아 치료 효과가 낮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점, 다시 말해 타격 지점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전문가들은 긴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나오지 못할 수도 있죠. 백신 접종되고 마스크 되고 하면서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깊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긴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그 긴 시간이 얼마일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치료제 개발이 계속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델타변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하는 걸 보면서 백신만으로 지금의 상황을 통제하는 게 어렵다는 게
확인이 되는 상황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원을 격리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경구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의 필요하다는 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TBS 백창은입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먼저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 가격이 비싸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국내에는 제조 원가 40에서 50만 원 사이 제조 원가에 공급이 되고 있죠. 그쵸?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렘데시비르 가격 경쟁력이 과연 렘데시비르는 있을까요? 유효성과 안정성, 가격 경쟁력에서 과연 렘데시비르는 어떤 의미를 포함할까요? 먼저 가격을 보게 되면 자, 국내 공급 한 병당 가격이 47만 원. 그쵸? 그러면 환자 한 명에게 첫날 2병, 이후 4일간 한 병씩 사용했을 때 미국 확진 환자의 90에서 95%가 이 치료를 받고 있고 만약 5일간 치료를 받을 경우 약값만 280만 원에서 374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1일에서 4일 동안 또 공급을 받는 건데 셀트리온은 단회, 그쵸? 1도스, 하루 투여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얘네보다 떨어질까요? 그리고 유효성, 안정성, 우리는 부작용 논란이 없죠. 그리고 계속 언급을 72%, 70% 말을 하는데 이거는 위약 대비, 대조약 대비 이런 효능을 보였다. 결국 450명을 투여했었을 때 대부분의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증에서 끝난다. 레키노라 투여 받으면 코로나 잡는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두 번째로 덱사메타손하고 렘데시비르는 약물 재창 치료예요.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렇죠? 내 면역 세포가 파괴가 될 수도 있고 렘데시비르는 더 이상 이미 WHO에서 이 치료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유효성, 안정성 그리고 이번 부분이 말이 많았죠. 그리고 여기 설대유 교수님이 이 예전에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B급 이런 말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혈장 치료제에는 언급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백신 개발이 어렵다. 이분대로 됐던 게 단 한 개도 없죠. 백신은 개발돼서 나왔죠. 그러나 지금 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돌파 감염에 대한 부분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고 혈장 치료제 아직까지도 허가가 안 났죠. 그리고 B급이라 말했던 이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는 세계 최고의 유효성과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정맥주 사용은 의료진의 부담이 있다. 전문의가 필요해서. 그런데 동네 병원에 가도 간호사만 정맥주사, 수액 놓을 줄 아는 동네 병원 간호사만 생활치료센터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투여 범위의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가 빠른 시간 안에 잡힐 수 있겠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지금 여기서도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깃이 불분명하다.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 그리고 유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변이에 대한 대응, 그렇죠? 그런데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 항체 치료제는 타켓이 정확하죠. 지금까지 나왔던 변이의 모든 변이의 중화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처음 개발 시부터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38개 항체를 가지고 지금 칵테일 항체를 가지고 추후 지금 나오는 변이에 대해서도 다 대응이 가능할 만큼 준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흡입형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과연 경구용과 항체에 대한 부분 과연 어떻게 될지 중화능과 유효성과 안정성 그리고 이 케미칼 의약품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머크알 이런 경구용은 80만 원 이게 과연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요? 좀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가 퍼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많이 시차를 두고 수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려지겠지만 기존의 램시마의 경우처럼 이제 그 소식을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리제네론 코로나 항체 치료제 2분기에만 3.8초 매출 기록 약 4조예요. 한 분기에만 대단하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치료제 수요가 급증했던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리제네론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계속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다. 예방 범위로도 사용을 허가했고 그리고 이 유효성에 대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은 탁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FDA와 적응증 확대를 계속 논의 중이다. 그래서 지금 한 분기에만 무려
매출 3.8조, 약 4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에요. 미국 내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내 커버하기에도 사실 역부족이죠. 그래서 릴리 같은 경우에는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공급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가 카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방 범위까지, 또한 적응증 확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고로 시차를 두고 우리 셀트리온의 레케노라주의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밑에 셀트리온 레케노라주도 해외 진출, 분무형 제제 개발 등 나오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밑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은요, 국내선 셀트리온 레케노라주 해외 사용 허가 등 적용 국가 확대.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파키스탄에서 지금 우리가 수출 계약했죠. 그 이후에 같은 달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주요 중동 국가들과 사용 허가 신청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죠. 언제든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승인 받았고, 이제 다음 주 이 기점으로 해서 수출 소식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식 한번 기다려 보고요. 유럽이 무척 중요하죠. 유럽에서 동종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 권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유럽 내 정식 승인을 앞두고 있죠. 이게 정식 승인이 나게 되면 대량 수출 소식이든가 또는 CMO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짝짓기에 의해서. 그래서 레케노라 수출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측은 유럽 개별 국가별로 레케노라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미국 이날론과 흡입형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그쵸? 차세대 mRNA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죠. 결국 시간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삼바 CMO, 그쵸? 그리고 1공장 레케노라 풀 가동,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들, 흡입형 항체 치료제와 변이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나오는 쭉 소식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시차를 두고 도래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투약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주주분이신 것 같아요. 자, 청원 내용을 보면은요, 독감에 걸리면 병원에서 타미플루 처방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는 타미플루를 먹지 않아도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미플루를 48시간 이내에 복용하도록 처방을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됩니다. 대부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된 상태로 해열제 등도 처방하고 치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중증으로 발전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조건부 허가받은 국내 항체 치료제가 있다는데 처방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타미플루와 같이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가 원하면 전액 자비 부담으로라도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독감의 일장으로가 하니 A형, B형 독감에 처방하는 타미플루와 같이 확진 초기에 투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조건부 허가에 따르면 확진 후 7일 이내 국내 항체 치료제를 투약받았다면 살 수 있는 생명도 있었을 겁니다. 부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된 환자가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진 초기에 투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많은 우리 주주분들께서 투여 범위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셨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내가 개발한 치료제, 국내에 개발한 치료제, 원가에 공급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코로나 위중증 2.4배 급증, 에크모단 위독 환자 역대 최대. 그쵸? 자, 보면 투여 범위에 대한 확대가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이겠죠. 중증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내용을 좀 보면 코로나 환자가 한 달째 1000명대로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 규모가 그새 2.4배로 급증했다.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 당연히 중증으로 가는 비율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에크모, 산소 공급장치겠죠. 치료를 받는 위독한 환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369명까지 늘었다. 그쵸? 첫 1000명대 환자가 나온 지난달 7일 155명과 비교하면 약 2.4배가 많다. 결국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조기에 치료제가 투입되었으면 중증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후유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빠른 시간 안에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걸 막아버리고 끝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쵸? 델타 변이에 중국 발칵 뒤집혔다. 우한은 벌써 마스크 사재기. 중국에서 델타 변이로 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우한은 예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었죠. 수업료를 크게 한번 냈었죠. 엄청난 봉쇄와 함께, 그쵸? 마비가 있었던, 도시가 봉쇄가 됐던,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중국에서 다시 한번 급증하게 되면 정말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많지 않은 숫자이긴 해요. 내용을 보면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는 장수, 후난, 베이징, 산둥, 허난, 윈난, 후베이 등 7개 지역에서 나왔다. 확진자와 별도로 집계되는 무증상 감염자는 32명이다. 무증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폐에는 감염됐다고 했을 때 호흡기에 폐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번식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중국 본토 17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했다. 고중위험 지역에서 14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중국도 다시 한번 팬데믹에 의해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코로나는 이 종식이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도 특히 우한 지역과 중국에서는 이미 사전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재기와 그리고 봉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지난해 76일간 도시 봉쇄를 경험한 우한에서는 생필부가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중국에서도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조 원 실탄 마련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럽 전진기지는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이 현지 진출 10년 만에 유럽 의약품 판매 허브로 도약했다라는 소식이에요. 헝가리와 2인 삼각, 유럽의 심장으로 성장했다는 소식이죠. 직판망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판매하던 구조에서 헝가리 법인을 중심으로 직접 판매가 본격화되며 유럽 직접 판매 매출이 올 1분기에만 전년 연간 매출의 약 80%를 달성했다. 크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직판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수가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각 바이오 의약품 영역에서 유럽 1위를 달리는 셀트리온 산마,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의 성장을 통해 이룬 성과로 평가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헝가리 범위를 통해 수출을 물론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임상 허브 역할까지 하는 유럽의 심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 현황을 보면 2010년 5월에 지금 설립이 됐고요. 소재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력은 11명, 누적 매출액 1.9조, 누적 매출 채권 회수액 1.7.4조 원, 1.74조 원, 재고 회전일수 248일입니다. 보면은요. 8월 6일 바이오 업계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따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럽 직판법인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43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유럽 직판의 연간 매출 총액은 지난해 564억 원, 올해 1분기 성과만으로도 지난해 매출의 80%가량을 이미 벌어들인 셈입니다.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직판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이 부분에서 수익성이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파트너사를 통해서 막대한 수수료가 집행이 됐겠죠. 사세를 키우고 회사가 처음에 자리를 잡고 나갔던 부분에서는 파트너사의 유통망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램시마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셀트리온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고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판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성과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될 수 있겠죠. 내용을 좀 보면 지난해 신규 출시된 램시마 SC가 올해 들어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유플라이마와 레케노라 등 후속 제품의 출시가 더해질 경우 헝가리 법인을 위시한 유럽 법인의 직접 판매가 성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유럽 시장 직판 공략은 2010년부터 헝가리에 터를 사실상 유럽 판매를 아우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이 축적한 영업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발판이 됐다.
그동안 셀트리온 그룹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유럽 판매 교두보로 올라선 헝가리 법인의 약진의 의혹을 던질 수도 있었죠. 요거를 말끔하게 씻어 버리고, 그쵸? 그리고 헝가리 법인이 위치한 곳이 유럽의 변방 아니냐, 유럽 허브를 후미진 곳에 마련해 재고와 매출 채권 항상 공격받았죠 우리가. 그러나 매 분기 글로벌 빅4 회계법인인 EY가 헝가리 법인에 대해 검토 및 감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투명하게 시장에 정보를 전달한 상태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종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헝가리가 유럽의 변방이 아니죠.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 세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기업 환경하기 굉장히 좋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BMW, 벤츠뿐만 아니라 아우디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국의 SK와 삼성, SDA 등 전기차 배터리 기업도 유럽에 교부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 거둔 성과가 지금 현재 헝가리가 수입한 한국 의약품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의약품 규모가 무려 97.4%, 대부분 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악했다는 거죠. 1조 1,400억 원. 그죠? 이런 부분이 지금 대표할 것 같고요.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1.7조 원 현금화 성과 제2의 도약 노린다 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2010년 설립 후에 누적 매출 채권 규모가 외상으로 판 거죠. 이게 1조 7,410억 원. 먼저 나갔던 부분이고, 요게 현금으로 회수된 게 1조, 지금 누적 매출의 90% 이상이 매출 채권의 회수를 통해 현금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캐시카우가 잘 창출된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같은 헝가리 10년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목표입니다. 우선 이미 성과를 내기 시작한 유럽 직접 판매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고요. 지금까지 유럽 각 지역을 파트너사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던 간접 판매 구조에서 수수료가 많이 나갔죠.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반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거의 최고였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신규 제품부터는 회사가 직접 판매를 맡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 개선된 유통구조를 통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치치료제 레키노르의 글롤 임상 432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 진행됐는데 헝가리 법인이 임상 지원을 담당했다. 앞으로 기존의 판매 유통 업무를 넘어 그룹의 의약품 유럽 임상을 주도하는 임상 허브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산마,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이 세 가지 제품 다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 자신감을 토대로 미국 시장 점령이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셀트리온에 가고자 하는 길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직판 셀트리온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다. 드럭스컴, 미국 내 약물 공식 사이트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소트로비밥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트로비밥 가격 가이드는 대부분의 미국 약국에서 허용되는 드럭스컴 사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트로비밥 정맥주 사용액 가격이 2,201.90달러로 나와 있어요. 원화로 25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 것 같은데요. 우리 주주님께서 미국 내 소트로비밥 판매 가격은 약 253만원, 레키노라주 유럽 판매 가격은 215만원 정도로 추정을 한다. 그 이유가 85%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서정지 회장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회사가 공개한 레키노라주의 가격은 경쟁 약물의 약 85%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릴리나 리제네론의 칵테일 항체를 비교하면 소위 이른바 전문가라는 애널들이 가격을 추론한 게 칵테일 항체보다는 가격이 저렴할 거라는 근거 없는 추론으로 레키노라주의 가격을 이미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지난 다니콘 가격과 비교해서 100만원을 추정하곤 했지요. 100만원. 그쵸? 어림없는 소리죠? 이제는 그런 무식한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레키노라주와 같은 단일클론 항체로서 가장 가격 비교가 근사치에 가까운 경쟁 약물이 소트로비밥이니까요. 또한 생각보다 소트로비밥의 인당 투여 용량이 적은 관계로 인당 500ml, 평균 인당 투여 용량이 2400mg인 셀트리온의 약가를 터무니없이 낮출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일라이릴리의 칵테일 항체 용량은 4800ml입니다. 사실 용량이나 칵테일 항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효성,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이를 바탕으로 추정해 본다면 레키노라주 22만 도주, 22만 명은 매출은 약 4,733억 원 수준, 셀트리온의 계획대로 200만 명분을 제조 및 판매하게 되면 매출은 약 4조
3,029억 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4조 3천억 수준이요. 레케노라주 파이팅입니다 하면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볼 만한 그런 자료였고요. 우리 레케노라주에 차분하게 시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도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셀트리온의 레케노라주가 질병청에서 85개 병원 8,610명에게 투여했다는 소식이고요. 램데시빌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베클루비죽, 성분명으로는 렘데시비르의 효능 분석 결과입니다. 세포 실험을 통해서 델타 변이 등 주요 변이 4종, 그리고 기타 변이 5종,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 2종 등 총 11종류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효능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항바이러스의 효능이 전체 변이종 11종에 대해서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바이러스 등 치료제 효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제 투약 현황과 관련해서는 8월 5일 0시를 기준으로 베클루비주, 렘데시비르는 133개 병원 1,839명의 환자에게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레그단 비맙은 현재까지 85개 병원의 8,610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레그단비밥, 레키노라주가 85개 병원 8,610명에게 투여되었다는 소식이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다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투여 범위가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고요. 그리고 렘데시비르 치료제, 세포 실험서 변이 11종이 엮었다. 이 세포 실험, 세포주에서 굳이 이런 부분을 변이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최소 동물 실험에서,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변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지금 렘데시비르가 투여되고 있다고 한다면 많이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쵸? 오늘 셀트리온이 0.93 상승했고요. 헬스케어가 0.52, 제약이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차트를 보면 지금 박스권에 있어요. 정확하게. 그쵸? 여기하고 지금 일봉상 저항대인데 121선 보이시죠? 요거 흰색 선입니다. 요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요게 내려오면서 저항에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 저항대가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그쵸? 요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 구간이에요. 결국 요 박스권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셀트리온 투자할 때 단기로 모든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과 투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암호화폐 모든 현재 가치 대비 미래 가치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여유 자금과 그리고 장기를 투자해야 확실하게 안전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은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고 확대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정고점 40만원 부분이죠. 요거 뚫고 제가 말씀드렸죠. 100만원 거기 돌파하는 거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중요한 건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뿐이에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지금 27만 1,500원이죠. 27만원 다시 넘어왔는데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27만원, 뭐 25만원, 30만원 요 곤방에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락선에서 머무르다가 하면서 실제 계좌 잔고가 막 변동이 되지만 결국은 이 100만원, 40만원을 넘어서 100만원을 뚫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본인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셀트리온의 주식을 모아가는 시기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면 나중에 수익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장기 투자는 원래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떨어지면 더 싸게 담을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대신 그 밑바탕 인프라에는 셀트리온이 장기적으로 성장한다에 대한 확신이 본인이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을 넘어서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텍으로 가고 있죠. 그쵸?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전 세계 GDP의 70% 이상의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의약품 산업에는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소비를 줄이는데 의약품은 소비를 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죽거든요. 그쵸?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4차 산업에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부분들과 융복합되는 그런 부분도 언급을 드릴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그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은 지금 모아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식 수를 모아가는 겁니다. 지금 실시간 계좌 잔고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실률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주식수를 모아갈 수 있느냐. 왜? 아직 성장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장이 폭발적으로 하다가 성장이 정체되는 순간, 이게 가치주로 변해가는 순간이죠. 이런 회사와는 차원이 좀 있겠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